한 여성이요. 6년 동안 만난 남성으로부터 무려 9억 원을 받았대요. 그런데 이 9억 원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아, 그거요. 그 내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. 내가 한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. 대가. 이 여성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?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일은 아니고요. 조건 만남을 했다라는 겁니다. 조건 만남. 이 여성이 2004년도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인터넷 채팅으로 30대 남성을 만난 겁니다. 이 남성 전업으로 주식 투자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일회성 만남이 그치질 않았고요. 2006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었고 그 가운데 심지어 뭐 수십만 원, 뭐 심지어 수천만 원까지 그 73회에 걸쳐서 무려 9억 3천만 원을 이 여성이 줬습니다. 와, 9억 3천만 원. 돈만 준 게 아니라 이 여성의 증권 계좌를 이 남자 주식 투자자라 그랬지 않습니까? 예. 관리해 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돈을 받아서 2011년은 이 여성이 이자 소득만 4,300만 원이 생겼다라고 하고요. 예. 그냥 묶어놓은 돈으로. 그리고 또 부동산도 3건이나 매입을 했답니다. 와. 근데 이게 세무당국에서 보니까 젊은 여성이 직업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.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지? 라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이 남자로부터 그냥 받은 거구나. 대가 없이. 그러니까 증여구나. 그래서 이걸 증여로 봐서 2020년에 증여세로 5억 3천만 원을 매겼습니다. 자, 5억 3천만 원을 매겼어요. 쉽게 말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. 자, 9억 2천만 원 이거 증여받았죠? 그럼 당연히 세금. 그동안에 뭐 신고 안 한 것까지 가산세 포함 5억 3천만 원.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? 내가 그 조건 만남으로 만나서 성매매 대가로 제가 받은 거예요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보통은 이런 거 있어도 숨기지 않나요? 성매매 대가 이걸 어떻게 대놓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? 왜냐하면은 대가성이 있으면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증여세를 본인이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. 소송을 하면서 이것은 일방적인 증여가 아니다. 대가가 있는 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조건 만남의 대가로 지급됐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.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고 또 이 중에서 5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2008년쯤에 이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이 됐었다고 그래요. 예. 그래서 이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이 준 돈이기 때문에 세법상 합의금 같은 데는 이제 이게 지금 증여세가 안 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명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뭐 서로 사랑해서 받은 게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사랑해서 줬으면 증여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찌 됐든 뭐 성매매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노력을 한 일에 대한 대가다. 이러니까 증여세가 뭐 한 50% 가까이 되니까 그거 안 내겠다. 이런 논리를 댄 거예요. 정말로 그랬을까? 자,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네, 일단은 이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판부에서는 이게 연인 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증여이고 이것이 이제 뭐 성매매 대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바로 있는데요. 이제 이 여성하고 남성은 이제 교제를 하는 사이였고 그 전에 이 여성하고 남성이 서로 이제 7억 원을 가지고 서로 이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옛날엔 또 이 7억 갖고 서로 소송을 했어요? 그렇죠. 근데 이 소송에서 이제 소송 자료를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소송 자료 중에 여성의 진술이 있었는데 그 여성 진술이 바로 내용이 뭐냐면 상대 남성으로부터 2007년경에 주식 투자 대금으로 쓰라고 2억 원을 줘서 받았다라는 진술이 있었고요. 줘서 받은 거다. 그렇죠. 그런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진술은 뭐냐면 이 남성하고 연인 관계를 유지를 해오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라는 이제 진술이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이제 연인 관계에서 서로 이제 주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성매매의 대가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게 이제 재판부 입장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좀 복잡한데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자 좋을 때 한 뭐 7억 계속 9억 줬어요. 9억을 줬는데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졌답니다.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니까 야 내가 그 빌려준 돈이야 갚어 그랬대요. 갚어 그러니까 빌려준 돈 갚어 그러니까 뭘 빌려주긴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. 그냥 준 거잖아.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랑해서 받은 거다.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받은 돈이다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세무당국에서 받은 돈이에요? 그거는 세금 내야 돼요.
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성매매에서 받은 거예요.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간 거군요. 네, 한마디로 민사소송 때 이제 주장한 내용과 행정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이 서로 너무 불일치하고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일단 민사 사건이 먼저 확정됐잖아요. 확정된 사실관계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. 근데 그것을 번복해서 행정소송에서는 그게 증여가 아니라 뭐 합의금 내지는 뭐 성매매 대가였다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사소송의 사실관계를 배척하긴 쉽지 않거든요. 이 재판부도 여성이 과거에 민사소송 때 이 투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았다라고 했다. 분명히 자기가 증여받아놓고 네. 얘기해놓고 그 당시 남성 측도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지연해줬다라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봐서는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. 5억 원이 합의금이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. 예.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통상적으로 합의금이든 위자료든 5억이라는 큰 금액을 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. 이렇게 판단은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